있는 거 알죠? 안 봤어도 괜찮은데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보라니. 여기서 보면 여기 2뉴턴, 4뉴턴 나와 있는 게 이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힘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힘을? 줄이 잡아당기는 거? 장력이라고 했었지. 장력의 특징은 뭐였지? 양쪽 끝에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작용을 해요. 당기기만 했었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럼 얘 2뉴턴이 어디를 당기고 있는 거야? 요 B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뉴턴이 A를 오른쪽으로 당기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 A가 받는 알짜힘이 오른쪽에 4뉴턴이고 그 다음에 B가 받는 알짜힘 오른쪽에서 2뉴턴이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F는 어때? F 어때? 동일하지, 그치? 질량이 혹시 가령 뭐 A를 뭐 MA라고 하고 B를 MB라고 하면 전체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근데 뭐 용수철 저울 질량 무시합시다. 전체 질량이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럼 가속도 어떨까요? 같겠죠, 그치? 그래서 이때 F는 전체 질량 MA 더하기 MB 곱하기 가속도라고 쓸 수 있겠고 가랑 나에서 가속도가 똑같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2뉴턴은 누구의 알짜힘? B의 알짜힘이니까 MB 곱하기 A가 얼마라고? 2뉴턴. 연결 괜찮을까요? B가 받는 거.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게 A가 오른쪽으로 받는 알짜힘이지.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받는 힘이 몇 개야? 오른쪽으로 F도 있고 왼쪽으로 4뉴턴도 있어요. A는 받는 힘이 몇 개야, 있어? 오른쪽 하나, 요거밖에 없지. 요걸 뭐라고 부를까? 모든 힘의 합? 알짜힘이라 부를 수 있잖아. 그치? 알짜힘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어. 뭐였어? 1번 보이는 모든 힘을 다 찾아서 더하기. 2번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게 MA 곱하기 A가 이번에 얼마라는 거야? 4뉴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MA가 MB의 몇 배일까요? 2배예요. 맞아요. MA는 2, MB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B가 A의 절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얘네들이 받는 힘 합치면 뭐랑 뭘까? MBA 더하기 MAA잖아요. 그쵸? 이쪽에서 가속 똑같을 거니까 얘가 받는 힘은 MAA.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 받는 알짜힘은 MAA 더하기 MBA지.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 MAA 더하기 MBA잖아. MAA 몇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4뉴턴이었고 MBA가 2뉴턴이었으니까 그럼 더하면 6뉴턴이겠구나. 일단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6뉴턴이다.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나랑 가해서 어때요? 둘 다 MAA로 어쩌다? 동일. 크다가 아니라 같다. 답은 2번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또 다른 거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질문해주세요. 내가 조금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천천히 필요하면 더 천천히 할 수도 있어. 내가 막 말하다 보면 빨라지거든 말이. 근데 좀 빠르다 싶으면 얘기해주세요. 딱히 없나요? 돌림임 이쪽은 할만했어? 네. 오케이. 믿을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럼 진도를 어디까지 나왔어? 오늘 등가속도 운동. 네? 등가속도 운동을 했어? 빠르게 하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또 우리도 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원 수업 듣고 학교 가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아무래도 그렇죠. 또 내가 좀 더 빨리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할게. 그 다음에 질문 딱히 없어? 57번. 57번, 58번. 자, 보자.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질량을 딱 명확하게 줬어요. 그쵸? 1kg, 4kg 줬어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실로 묶여서 운동할 때 뭐가 똑같다고 했지?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았었죠. 그래서 A는 가속도 방향 어떻게 될까요? A는 오른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 B는 아래로 끌려갈 것 같아. 근데 가속도 자체는 크기가 똑같을 거다라는 얘기지. 그치? 여기서 A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어요. 뭐 G를 10으로 G 없네? 그러면 G 대신 이제 10으로 쓸게. 자, 그러면 10뉴턴이 아래로 작용하겠지. 근데 이거 아래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아래로 안 떨어지는 건 왜냐하면 이 바닥이 위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뉴턴과 10뉴턴이 사라져서 A의 중력은 무시해도 돼요. A의 무게는. 근데 B는 바닥이 안 받쳐져 있지. B는 아래 방향으로 40뉴턴이 있겠다. 그치? 우리 G를 뭐 10으로 쓰라는 말이 없는데 그냥
10으로 해서 계산할게. 그럼 전체 R자임 얼마예요? 40N이 질량 5 곱하기 A가 되겠다. 그래서 A는 8m/s 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럼 F1은 뭐가 될 거냐면 F1은 A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이기도 하고 B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이기도 한데, 근데 A가 받는 힘은 이제 중력이랑 수직항력은 서로 없어졌어. 이거를 잠깐 까먹으면 A는 지금 받는 힘이 몇 개예요? 그러면? 한 개. 그럼 그게 자동으로 뭐야? 알자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 알자 힘이 뭐라 했냐면 모든 힘이 합이었어. 근데 힘이 하나만 작용하면 하나를 합치면 그냥 그 자기 자신이잖아. 그죠? 여기는 알자 힘이고 이게 얼마라고? 질량 1kg 곱하기 가속도 얼마야? 8m/s 제곱이지, 그치? 얼마일까? 8N이 될 거예요. 그래서 F1은 8N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F2는 이 경우에는 A가 바닥에 안 받쳐져 있어. 그럼 A의 중력이 10N이 있죠, 그죠? B의 중력이 40N이 이제 아래 방향을 작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A랑 B 중에 B가 무겁잖아. 그럼 이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돼? B는 내려가고 A는 올라가죠. 왜냐면 줄의 길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B는 운동 방향이랑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중력을 이제 플러스 40N이라고 할 수 있는데 A는 올라가죠. 그치? 그럼 올라가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마이너스 10N. 이건 이제 운동을 도와주는 느낌보다는 운동을 방해하는 느낌이지.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작용하는 전체 힘은 플러스 40N.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10N이 작용하네. 이게 질량, 전체 질량 5kg인 건 안 바뀌죠. 곱하기 A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A 프라임으로 할게요. 그럼 이게 30N이죠. 30N은 5A, A 프라임은 6m/s 제곱이 되겠다. 가속도의 크기가 달라졌죠, 그렇죠? 자, 그럼 F2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 자, A 같은 경우 받는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아래로 마이너스 10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방향의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F2를 받겠지,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받는 R자임이 얼마야? R자임의 크기 얼마예요?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는 6m/s 제곱 구했지. 그럼 R자임 얼마야? 우리 R자임 몇? 6이라 한 거 맞지? 그치 6이에요. 1 곱하기 6 위쪽 방향으로 6N이지. R자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이는 모든 힘을 다 더해 놓은 거. 두 번째 방법은 질량의 가속도를 곱해 놓은 거예요. 질량이 1이고 가속도가 6이니까 6N 위쪽이고, 그래서 위쪽으로 F2가 작용하는데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10이 작용하잖아요. 그 두 개 더하면 F2 위쪽 빼기 10 아래쪽 더하면 얼마다? 6이다. 그럼 F2는 얼마야? 16. 16N이구나. F1은 8N, F2는 16N이니까 1대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오케이? 좋아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또 해주세요. 편하게. 괜춘? 돌림임 진짜 괜찮았어? 돌림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약간 이거는 그냥 건드리기 싫다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나 알지. 돌림임이 어려워요. 근데 딱히 질문할 거 없었으면 뭐 굳이 내가 계속 막 닥달하진 않을 텐데 풀었던 거 복습해 봤었어도 또 좋았을 것 같고 막 지저분한 문제 많았잖아. 그냥 믿을게. 그럼 이제 시험이에요? 네? 아니 질문 없으면 시험이지. 매주 테스트 내 본다 했잖아요. 테스트 안 볼 생각했어? 그런 게 어딨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봐야 잘하나 못하나 우리가 알지. 오늘 봐요? 그럼요. 오늘 보는 다음 주에도 보는데 매주 보는데요? 매주 볼 거야. 매주 그냥 한 10문제 좀 안 되게 매주 볼 것 같아요. 하하하하. 갑니다. 예. 지금 뭐야? 질문을 또 하면 좀 더 늦어지는 건데 뭐 질문할 게 없으면 자신 있으면 바로 가는 거지. 가볼까요? 어차피 근데 질질 끌어봐야 의미가 없어. 8문제예요. 8문제고 뭐 앞에 3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뒤에 있는 5문제를 잘 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렇게 아니야 근데 별거 아니야.
별거 없어. 해보면 되고. 채점 안 해서? 네. 채점 해봐야 돼. 틀린 거 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채점한 걸 일단 좀, 그러니까 숙제한 걸 좀 볼게요. 이 책을 옆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주면 내가 그 프라이버시 존중해서 내가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8문제고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16분 정도 줄 생각이에요.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작 한번 해보자. 화이팅! 하하하. 그래서 화이팅 하고요. 고생들 했어요. 시간 한배 뭐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애매하다 싶은 거 있으면 뭐 뒤로 넘기는 거지. 3번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이제 5분 좀 안 되겠어요?
10분 좀 안 되겠어요? 괜찮나? 삼 분 안에 마무리 가능한가요? 좀 더 필요하면 더 줄 수도 있어. 오케이, 기다릴게요. 춤해. 1분.
마무리 가능? 이제 딱 15분이긴 하거든. 자,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괜찮아, 다 맞는 걸 전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있는 거 보려고 좀 넓은 폭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름 써 주시면 제가 복사 한번 하고 다시 드릴 거예요. 잠깐 쉬고 있자. 잠시만. 어우, 고생했어요. 반응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근데 이게 다 좀 난이도 있는 애들로 이루어낸 거라서 어느 정도 하는지 보려고. 알겠어요. 잠깐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쉬고 있어도 돼. 복사하고 다시 돌려줄게. 망설인 것 같은데? 말안 되네. 아 몰라. 하나 못해 내가. 뭐지? 왜? 뭔데? 너 지막이야. 어? 왜? 아니 나 얘 그 전 얘 현여친이랑 내가 사이가 좋았잖아. 그 얘도 나 무시하고 다니는 말이야. 어. 그 얘도 나 무시하고 다니는 말이야. 그 너 얘랑 그 서준이 있잖아. 걔 여친이 나랑 좀 친하거든.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때 서준이 지나갔는데 얘한테 나 모른 척했단 말이야. 내가 이 새끼 봐라. 1번 맞은 거 같은데? 나 모르겠다. 모르겠어. 1번이 뭐였냐? 1번 몰라. 진짜 3번 틀린 거 같은데. 아 3번은 그냥 찍어서 모르겠고 4번 씨, 무슨 3번 틀린 거? 나 5번 틀린데. 나 진짜 다 찍었는데? 6번 몇 번이었다? 근데 양팀도 그걸 신체 올렸을 때 일부러 내가 안 눌렀단 말이야. 죽같아가지고. 근데 얘는 왜 눌렀어? 나 갑자기 과부. 아 여친 때문에 안 하고 못하는 거야? 근데 여친 다른 친구 없나 봐. 걔 친구 없어. 형준이랑 맞아. 걔 여친 친구 없음. 아니 왜냐면 걔가 네가 말해줬었나? 걔랑 싸웠다고. 아 맞아. 걔랑 싸웠어. 굿. 고생했고요. 하하하하. 같이 한번 해보자고. 오 1번은 맞았다. 와우. 아, 너무 잘했네. 가보자. 자, 그래서 첫 번째 맨 첫 페이지. 왜 뭐면 N이죠? 어떻게 할래? 아니야 반은 된 거 같아. 반 됐으면 됐어. 잘했다. 이번도 찍긴 하자. 오케이. 그래, 찍어서 맞으면 뭐 괜찮지.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볼 땐 진짜 찍기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1번에 1번, 2번에 1번이고, 그다음 3번에 4번이었었고요. 4번에 4번, 5번에 3번이었었고, 6번에 3번. 그다음에 7번에 4번. 약간의 낚시 문제였었네. 그다음 8번에 1번. 이렇게 되어 있었다. 예, 좋고요. 야 나 딱 반이야. 야 짜증나. 나 두 개 맞은 거. 오케이. 괜찮아.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좀 볼게요. 1번부터 그냥 같이 한번 볼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애들인데 1번이랑 2번이랑 문제 유형이 어때? 비슷해요. 똑같이 생겨.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3kg짜리 6m니까 우리가 뭐가 있을까? 무게 중심이 있겠죠. 그죠? 어디쯤에 위치할까? 딱 중앙에 있겠죠. 왜냐면 이제 균일하다 뭐 이런 말 나온다면 그 무게 중심 중간에 있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 G를 10m/s 제곱 쓰라니까 여기서 아래 방향으로 30N 일단 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생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지금 2kg이니까 아래 방향 20N 작용하고 있는 거고,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받침대 A가 위쪽으로 밀어주는 힘, 받침대 B가 위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FA는 위쪽으로, FB는 위쪽으로 작용하고 아래로 작용하는 게 30N, 또 아래로 작용하는 게 20N 있잖아요. 는 얼마여야 돼? 0. 요게 1번 힘의 표현 조건이야. 그럼 두 번째는 뭘 써야 돼? 돌림힘의 표현 조건을 써야 되겠지. 돌림힘을 다 합치면 얼마다? 0이다.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의 무게중심은 기억 B점에서 왼쪽으로 1m 떨어졌다. 맞아요. 왜냐면 얘가
6m짜리고 그러니까 절반 3m짜리 위치일 거고 막 A랑 B 간격이 4m니까 여기가 1m 떨어진 거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B점을 회전축으로 하래. 니은 디귿에서 B점 회전축을 하라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B점을 회전축으로 하면 B가 만드는 돌림 힘은 얼마야? 타우는 R 곱하기 F지. 자, FB가 만드는 돌림 힘은 얼마야? 0이죠, 0. 왜 0이야? 팔의 길이가 0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A가 만든 돌림 힘은 시계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로 할게. 마이너스 FA. 회전축이 B이기 때문에 4m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써줄 거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만드는 돌림 힘은 얘는 이거 시계 방향이었네. 미안. 얘 이거 시계 방향이구나. 플러스로 씁시다. 쏘리.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시계 반대 방향 마이너스 30N을 1m 거리에서. 그 다음에 물체 2kg 물체는 20N을 시계 방향으로 1m 거리에서. 다 더하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FA 곱하기 4m는 얘는 어떻게 된다? 10N 곱하기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A가 만드는 돌림힘의 크기 이게 뭐예요? FA 곱하기 4m고 요게 10Nm. 2.5Nm가 나온 거는 이걸 계산했을 때 FA 값이 얼마야? 2.5N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낚시인 것 같아요. 근데 돌림힘을 물어봤으니까 뉴턴 미터고 FA가 2.5N인데 팔 길이가 4m라서 10Nm. 니은 틀렸고. 디귿 B점을 회전축을 할 때 물체와 막대가 만드는 돌림힘은 시계 반대. 물체는 여기죠? 물체가 만드는 돌림힘은 시계 반대. 그래서 서로 방향이 같지 않네. 기억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에 2번 똑같아요. 얘도 생김새가 거의 완전히 똑같아. 근데 이제 값들만 좀 다른데요. 마찬가지로 6m고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여기 3m 거리에 있겠죠. 5kg이고 G는 10이라 했으니까 얘는 아래 방향 얼마? 아래 방향으로 50N이겠지, 그치? 그다음에 1kg짜리 물체가 있죠. 얘는 아래 방향으로 10N 주고 그 다음에 O점과 P점에서 막대에 작용하는 힘 받침대 O 위쪽으로 NO 이렇게 표현했네. NP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 더하면 NO 위, 그 다음에 NP도 위죠. 그 다음에 아래로 50, 아래로 10 더하면 얼마다? 0 이렇게 된다. 그래서 NO 더하기 NP가 전부 다 일단 60이 되는 거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없앨 수 있는 보기는 없었다 아쉽게도. 그 다음에 넣어봐야지. 자, 이거는 무슨 조건이야? 힘의 평형 조건이고 돌림힘의 평형 조건을 넣어봐야 되겠죠. 그쵸? 돌림힘 회전축 어디로 잡을래? 아무데나 잡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NO랑 NP 모르잖아. 그래서 O나 P 둘 중 하나를 회전축으로 잡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O로 잡고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 O로 잡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NO가 만드는 돌림힘의 크기 얼마야? 회전축이 5야. 0이죠. 맞아요. 왜냐면 팔의 길이가 0이니까. 그 다음에 막대의 무게중심 3m 거리에 있고 50N이죠. 그래서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 50N 곱하기 3m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P는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NP 곱하기 얘는 이제 4m 거리에 있어요. 그죠? 4m, 4m. 그 다음에 이 1kg 10N이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5m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10N 곱하기 5m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요게 돌림힘의 평형 조건이기 때문에 다 더하면 얼마다? 0이 돼야 된다. 식을 정리하면 NP 곱하기 4m는 얼마가 된다? 200Nm가 되네요. 그래서 NP는 50N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다. 괜찮아요? 이런 느낌. 그래서 결국에 세워야 되는 식은 두 개야. 1번 힘의 평형식. 힘을 전부 다 더해보는 거야. 더했을 때 얼마다? 0이어야 안 움직인다. 2번 또 뭐야? 돌림힘의 평형식. 돌림힘을 전부 다 더해야 돼. 근데 하나라도 빼면 안 돼. 다 더하고 그 합이 얼마다? 0. 그래서 두 가지를 연립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NP는 얼마야? 50N 나왔으니까 NO는 자동으로 10N. 답은 1번 이렇게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아주 어렵진 않지. 아닌가?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1번, 2번 정도로 시험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 학교에서. 3번은 조금 오반데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제 좀 배워놓으면 경험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사실 뭐 이거를 못 풀어도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시험 수준을 그렇게
어렵게 안 낼 거기 때문에 범위가 넓으니까 어려운 문제 안 낼 거거든 이렇게까지. 그래도 한번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막대 두 개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 당연히 요 챕터의 문제는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자, 수평을 이루고 정지해 있다라고 하면 무슨 조건이 만족돼야 돼요? 다 0, 0, 그치? 힘의 표현 조건 맞아 0이야. 다 0이야. 뭐가? 모든 힘을 다 합쳤을 때 0이고, 두 번째는 돌림 힘을 다 합쳤을 때 0이래.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 된다. 근데 막대가 두 개잖아요. 막대 둘 다 안 돈다는 거야. 막대 두 개 다 뭘 만족해? 힘의 표현과 돌림의 표현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처리를 좀 해보면 요 막대가 지금 이거 왜 안 떨어질까요? 누가 받쳐주는 거야 이거? 철수 영희가 받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쪽으로 철수가 위에 주는 힘을 뭐 F 철 이렇게 해볼까? 그다음에 영희가 위쪽으로 주는 힘은 F0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아래로 작용하는 A 막대는 지금 몇 킬로라 했냐면 A 질량은 30킬로래요. 그럼 아래 방향으로 30킬로니까 G는 10으로 하라 했지? 아래 방향으로 300뉴턴이 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 공은 20킬로니까 아래 방향으로 200뉴턴이 어쨌든 작용할 거잖아요. 그럼 무슨 식을 쓸 수 있냐? 철수 F철 더하기 F0, 철수와 영희가 어쨌든 아래 방향으로 500뉴턴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철수 더하기 영희가 얼마다? 500뉴턴이다. 요거 1번식을 일단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수의 무게가 아니라 철수가 위에 막대한테 주는 힘이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오늘 얘기해 줄 내용이지만 우리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어? A가 B한테 힘을 주면 B도 A한테 동시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몸무 체중계에 올라갔어. 근데 써보니까 90kg? 에잇? 했는데,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다른 걸 더 들면 뭐 95kg 이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몸무게에 있는데 내가 내 몸무게 나오겠지, 그치? 근데 여기다 내 뭐 다른 걸 들면 어떻게 될까? 더 무거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됐어? 얘가 철수가 80kg 맞아요. 80kg가 맞는데 밑에 있는 막대가 철수를 받쳐주고 있는 힘의 크기는 철수의 몸무게만 받쳐주고 있는 게 아닐 것 같아. 뭐도 있을까? 철수가 그치. 철수가 막대를 받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우리 작용 반작용 해가지고 이 철수한테 작용하는 힘을 볼게요. 뭐가 있냐? 철수한테 작용하는 힘이 F 철수. 위에 막대가 철수한테 작용하는 힘. 근데 이건 이제 방향 아래 방향이죠. 그다음에 중력이 있지.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800뉴턴일 거야.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철수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누가? 밑에 있는 막대가 밑에 막대가 철수를 위로 올려주는 그 힘이 얼마일까? F 철 더하기 800이어야 안 떨어지지. 그치?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결국 작용 반작용에 의해 철수가 아랫막대를 밟으면서 주고 있는 힘은 F 철 더하기 800의 크기입니다. 크기는 갖고 방향 반대겠죠. 그치? 그래서 결국 심플하게 철수가 880kg, 800N의 몸무게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막대를 들고 있는 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 아래에서 찍힐 몸무게는 철수가 위로 주고 있는 힘 더하기 800N 몸무게라는 얘기지. 그치? 요 방법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서 영희가 아래에 주고 있을 것은 얼마다? 아래 방향으로 영희가 위에 막대에 주는 힘 더하기 500N 몸무게. 그래서 위쪽으로 뭔가를 들어 쌀포대 20kg짜리를 내가 든 상태에 체중계에 올라가면 내 몸무게보다 20kg만큼 더 찍힐 거야. 당연한 거지, 그치? 뭔 느낌 이해됐어? 내가 위쪽으로 F철이라는 힘을 주면서 위쪽으로 F철이라는 힘을 주면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체중계에 찍히는 거는 내 몸무게 더하기 내가 위로 주는 힘일 거라는 얘기지. 괜찮을까요? 뭔 느낌인지 알겠어? 내가 위쪽으로 주는 힘이 이 몸무게에 더 찍힌다. 그래서 이 막대 4m죠. 4m 부분과 중심에서 오른쪽 6m 부분에 뭐가 찍혀요? 철수와 영희의 무게 더하기 각각 주는 힘들이다. 그치? 자, 근데 아랫막대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죠. 돌림의 평형이지. 그치?
그 다음에 아랫막대 B의 중심에 받침대가 있어요. 그럼 막대의 무게중심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치? 막대의 무게중심이 만드는 돌림힘은 있어, 없어? 없지. 회전축에 있으니까 돌림힘의 크기가 0이죠. 그럼 누가 만들어? 철수가 누르는 힘 F7 더하기 800 여기 시계 반대. 그 다음에 영희가 누르는 힘 F0 더하기 500 시계 두 개 더하면 얼마다? 0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곱해보면 자 F철 더하기 800 얘는 시계 반대니까 마이너스 할게요. 곱하기 4m 더하기 0이 F0 더하기 500 곱하기 6m 이거 하면 얼마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얘네들이 몇 대 몇이라는 얘기야? 이게 3대 2란 얘기지, 그치? 8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F철 더하기 800은 숫자가 좀 지저분한데 2분의 3 곱하기 F0 더하기 500의 2분의 3배니까 750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F철은 2분의 3 F0에다가 50을 뺀 거다 라는 식이 나왔는데 이거 뭐예요? 지저분한데? 근데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연립방정식이 풀리지. 그치? 그럼 뭐가 나와? F철은 2분의 3 F0 빼기 50이야. 여기다 넣어볼게. 그럼 얘는 2분의 5 F0 빼기 550이 얼마야? 0이다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그럼 F0은 얼마야? 2분의 5 배한 게 550이면 220이라는 얘기고 F철은 그럼 얼마일까? 280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죠. 철수가 주는 힘 280, 영희가 주는 힘 220이 계산이 됩니다. 이 난리를 쳐서야. 괜찮아? 이거 찍어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끝날 때쯤이다. 어찌됐든 안 봐도 돼. 괜찮아. 그러니까 이해가 지금 되면 베스트인데 아니어도 괜찮아. 무슨 짓 하는지만 보면 돼. 그럼 X 알아내려면 어떻게 돼? 위에 가서 뭐 해야 돼? 돌림힘의 평형식을 해야 되겠지. 왜? X 8 길이가 해당할 테니까. 그치? 회전축 어디 잡으면 좋을까? 왼쪽 끝으로 잡을게. 왼쪽 끝으로 잡으면 왼쪽 끝에서 돌림힘의 합 얼마야? 0이다. 철수가 주는 돌림힘이 얼마야? 0이죠. 왜? 왼쪽 끝에 받침대를 잡았으니까 회전축을. 그치? 그 다음에 공이 주는 돌림힘 얼마야? 시계 방향으로 200N 곱하기 X. 그 다음에 이 막대는 지금 전체 무게가 얼마야? 전체 무게가 300N이에요. 막대 길이가 10m죠. 10m의 중간 5m에서 시계 방향 300N 곱하기 5m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0이 얼마였어? 220N이었지. 그치? 그래서 F0 220N. 근데 시계 반대죠. 220N 곱하기 10m. 요거를 다 더하면 이게 얼마다? 0이다. 철수 돌림은 어차피 없어요. 정리해보면 200N 곱하기 X는 2200Nm에다가 뭘 빼요? 1500Nm를 뺀 거야. 그러면 200N 곱하기 X는 700Nm네. 나왔지? X는 얼마야? 3.5m구나. 4번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3번은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 제대로 맞춘 애가 없었어. 다른 반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냥 괜찮아. 근데 앞에 이제 1, 2번 정도는 시험에 실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괜찮아요? 이거 제대로 풀어서 맞춘 애가 아직은 없었어. 자 4번.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어요. 기울기가 뭐예요? 속도. 순간 속도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쵸? 그래서 1초일 때 순간 속력 우리 직선이고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순간 속도의 크기랑 순간 속력이 같거든요. 순간 속력이랑 순간 속도. 그쵸? 직선일 때 방향 바뀌지 않을 때야. 정확히 말하면 방향이 아직 안 바뀌었잖아. 그래서 순간 속도 우리가 5초니까 한 1초가 요쯤 되지 않을까요? 이때 1초쯤에서 A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지. 그치? B는 그거보다는 완만. C는 그거보다 아주 완만하죠. A가 제일 빠르다. 기억 이거 많이 넣었고. 그 다음에 0초부터 2초까지. 그럼 2초는 한 요쯤이지 않을까요? 넣어보는 거야. 자 2초일 때 누가 제일 많이 이동했어? A가 제일 많이 이동했고 0에서 2초 동안 제일 많이 이동한 건 A. 그래서 A가 빠르다.
디귿 0에서 5초 동안 C 얼마나 움직였어요? 15m를 움직였어. 근데 5초 동안이잖아. 3m/s. 기억해 4번 이런 식으로. 확 쉽다. 쉽지? 그치? 그래서 앞에 1, 2, 3번에 비해 확 쉬워요. 5번 같은 경우 보자. 자,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 뭐야? 기울기가 속도다. 기억을 하세요. 0초부터 6초까지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직선이고요. 0초에서 6초까지는 위치가 증가하기만 했어. 그래서 방향이 위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계속 간 거죠. 그쵸? 근데 6초를 넘어가면 위치가 감소하지. 방향이 6초 때 바뀌는 거야. 그래서 0에서 6초까지는 방향이 바뀐 적이 없지. 그러면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어떻다? 같다. 방향 변화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방향 변화가 없는 직선 운동일 때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았죠. 방향 변화가 있으면 누가 더 커? 변이의 크기보다 이동거리가 더 큽니다. 알아두시고. 니은 0초부터 10초까지의 변위 우리 어떻게 재? 나중 위치 4m, 처음 위치 0m. 4m 빼기 0m. 4m 맞네요. 니은 맞고. 디귿 0초부터 10초까지 평균 속력 우리 이동거리 얼마라고 잴래? 0에서 6초까지는 0m에서 10m로 얼마 움직였어? 10m 움직였죠. 그래서 10m의 절대값이랑 그 다음에 6초에서 10초까지는 위치가 얼마나 변했어? 6m만큼 깎였지.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m의 절대값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움직인 것의 절대값 뭐 당연히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마이너스로 움직인 것의 절대값을 다 더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절대값 그대로 마이너스 절대값을 다 더하는 거야. 그거. 그래서 10m 더하기 6m니까 16m를 10초에라서 1.6이죠. 그래서 이거 낚시 문제였다. 그래서 10이랑 4인치가 14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기억니은 3번. 그 다음에 6번. 자, 이것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또 있는데요. 0초부터 3초까지 평균 속력 얼마나 움직였어요? 마이너스 5m에서 10m까지 변이가 얼마야? 15m9 변이의 크기가 직선상에서 방향 아직 안 바뀌었죠. 그치? 그럼 얘는 증가하는 방향이 안 바뀌었으니까 이동거리는 똑같죠. 15m를 몇 초? 3초로 나눠주면 5m/s 맞고요. 3초부터 5초까지 속력이 느려지냐 빨라지냐 순간 속력을 볼 수 있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가팔라지고 있지. 그치? 순간 속력은 점점 빨라지는 거야. 가팔라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귿 0에서 5초까지 평균 속도의 크기 0에서 5초 변이가 얼마예요? 자, 처음 마이너스 5 나중 0 그래서 0 빼기 처음 마이너스 5 해주면 얘는 5m가 위치가 증가했죠. 변이가 플러스 5m고 얘 몇 초 걸렸어요? 5초 걸렸잖아. 그래서 얘는 1m/s가 맞네. 기억 디귿 3번 이렇게 보면 되겠고 뒤에 있는 두 개도 금방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속도와 시간 그래프다.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 그럼 밑부분 넓이가 뭐라 했어? 변이였습니다. 근데 속도가 음으로 내려가면 밑부분 넓이를 이렇게 세는 거야. 시간축이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죠. 근데 0초부터 몇 초까지? 6초까지만 세래.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만 세자고. 자, 그러면 처음에 4초까지는 요 직각삼각형인가? 그렇긴 하네.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4초 곱하기 속도 플러스 6m/s. 그럼 얼마야? 플러스 12m의 변이를 일단 갖습니다. 4초까지의 변이는 플러스 12m야. 그래서 4초부터 6초까지의 변이는 이제 높이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야. 그대로 곱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몇 초 걸렸어? 2초. 밑변 길이 2초. 높이가 얼마야 이제? 마이너스 6m/s야. 그럼 변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m가 나와요. 그래서 변이는 4초부터 6초까지의 변이는 마이너스 6m야. 근데 0초부터 4초까지 변이는 플러스 12m인데 우리가 궁금한 게 이동거리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 자, 12m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12m의 절대값 더하기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인 6m의 절대값을 더하는 게 총 이동거리예요. 절대값으로 구하면 이제 이동거리가 나오고 만약에 변이를 구해. 전체 변이를 구하면 이걸 그냥 이렇게 더하는 거야. 플러스 12m 더하기 마이너스 6m인 거야. 변이로 따지면 얼마야? 플러스 6m야. 절대값 안 하고 구하는 거야. 근데 이동거리로 따지면 얼마야?
18m야. 플러스라는 부호도 떼주면 좋아요. 다음 4번 이런 식으로. 오케이? 괜찮아요? 이동거리 따질 때는 그냥 절대값 다 구하시면 돼요. 위치가 감소하고 있어? 그래도 절대값 구하면 돼. 괜찮을까? 오케이. 그 다음에 8번. 자, F&M의 문제가 너무 적었는데, 자, 2km, 3km 여기 나와 있어요. 그쵸? 자, 얘네들 어때? 뭐가 같아? 가속도의 크기가 같죠? 그다음 방향도 같네? 둘 다 오른쪽일 거잖아. 가속도가 아예 동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제 질량이 얼마야? 5kg죠. 5kg 곱하기 A. 그래서 A는 얼마야? 3m/s 제곱. 여러분 맞을 거고. 니은 A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 질량 얼마야? 2kg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3m/s 제곱이니까 얼마야? 6N. 그래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FBA랑 뭐가 똑같아 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똑같았죠.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 이거 우리가 오늘 이따가 할 작용 반작용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A가 B한테 주는 힘 얼마일까? 자, A가 B한테 자, B가 다른 힘 받는 거 있어? 중력은 받지만 상쇄되지, 그치? 그럼 오른쪽으로 얘 알짜임이 얼만데? 오른쪽으로 질량 3kg 곱하기 가속도 3m/s 9N이거든? 누가 줬을까? A가 B한테 준 게 그냥 9N이에요. 그래서 기억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마무리.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고생했고 우리 지금 몇 분이야? 52분이니까 쉬었다가 8시 2분에 시작할게요. 고생했어요.